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간을 살릴 수도 있고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지난 42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간질환을 전문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8,000명 이상을 진찰했습니다. 50살밖에 안 된 분들의 간 조직이 90살 노인의 것처럼 보이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의료계가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종류의 생선이 여러분의 간을 정상보다 35년이나 더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생선이 아닙니다. 생선 일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서 일주일에 여러 번 먹는 특정 종류의 생선을 간세포를 가속화된 속도로 파괴하는 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조리했을 때입니다.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석 달 전 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성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56살이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였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4번 운동을 하셨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술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간 효소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저는 검사실에서 실수를 한 줄 알았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90대 초반의 노인과 일치했습니다. 간 조직은 앞으로 30년은 더 있어야 나타날 세포 노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어떤 생선을 얼마나 자주 드시냐고요? 그분은 일주일에 5번 고등어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운 고등어였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병을 예방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의 생물학적 시계를 수십 년씩 앞당기고 계셨던 겁니다.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숨어 있는 전염병입니다.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생선을 드신 후에 유난히 피곤함을 느낀 게 언제였습니까?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 옆구리에 둔한 통증이 있었는데 1시간 후에 사라져서 그냥 넘어간 게 언제였습니까? 눈 흰자 위에 노란 기운이 보였는데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게 언제였습니까? 이것들은 무작위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간이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특정 생선들, 특히 특정 지방산사슬과 자연 발생 금속이 많이 함유된 생선들에는 간이 처리해야 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생선들을 높은 온도에서 구체적으로 섭씨 190도 이상에서 조리하면 화학적 변형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분자가 형성됩니다. 간세포는 이 분자들을 독소로 인식합니다. 간은 이것을 분해하기 위해 과로합니다. 이것이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 스트레스는 간세포를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손상은 조용히 축적됩니다.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간이 실제 나이보다 수십 년은 더 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손상을 일으키는 생선 종류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고등어,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리법에 참치도 있습니다. 한국 음식에서 주식인 특정 종류의 말린 생선도 있습니다. 잘못 조리했을 때 일부 연어 종류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발견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황금 시간에 발견하면 이 과정은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7년을 들여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생선을 안전하게 먹으면서도 간을 보호하는 3가지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이 치료법을 4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시험했습니다. 결과는 의학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따른 환자들은 60일 이내에 간 효소 수치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일부는 6개월 만에 최대 15년의 간 노화를 되돌렸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어떤 생선이 여러분의 간을 파괴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화합물을 제거하는 정확한 조리 온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징후를 사용하여 간이 이미 조기 노화되고 있는지
식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독에서 강력한 간 보호제로 바꾸는 정확한 주간 섭취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정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여전히 믿고 있는 생선과 간 건강에 대한 3가지 미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42년간 한국에서 간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살이 넘었고 생선을 정기적으로 드신다면 간이 정상보다 35년 더 빠르게 늙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동안 서울의 제 병원에서 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쭤보겠습니다. 생선을 드신 후 다음 날 유난히 피곤하십니까?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에 무거운 느낌을 받으며 일어나십니까? 지금 그 부위를 만져보십시오. 오른쪽 갈비뼈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아픕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3년 전 한 환자가 서울대학교 병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62살이셨습니다. 끊임없는 피로와 입안에 이상한 금속 맛을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식사로 고등어구이를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수십 년간 술을 많이 마신 사람에게서 예상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평생 술을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추가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생선과 간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간세포가 가속화된 노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포 손상은 마치 90세 노인의 간이지 62세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운동도 했습니다. 채소도 먹었습니다. 그녀의 식단에서 유일하게 특이한 점은 생선을 섭취하는 양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생선의 종류와 조리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생선을 먹는 수백 명의 환자들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끔찍했습니다. 특정 종류의 생선은 잘못 조리하면 조리 과정에서 50세 이후에는 간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간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약해집니다. 이런 생선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이러한 화합물이 축적됩니다. 그것들은 간 세포에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을 유발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마치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간세포가 내부에서부터 녹슬게 됩니다. 최악의 부분은 수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피곤함을 느끼거나 압통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어떤 생선이 가장 위험한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가장 빠른 간 노화를 일으키는 3가지 생선은 고등어, 참치, 그리고 특정 종류의 양식 연어입니다. 왜 이 3가지일까요? 이들은 고온에 노출될 때 빠르게 산화되는 화합물을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18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이러한 생선을 구우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화된 간이 제거하기 어려운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식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생선의 종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온과 이러한 생선이 함유한 특정 기름의 조합이 문제입니다. 고등어는 이러한 문제성 기름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직접 불로 굽거나 껍질이 검게 변하고 바삭해질 때까지 구우면 간에 독이 되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생검 결과를 봤습니다. 전후 스캔을 봤습니다. 부산의 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68세였습니다.
그는 구운 고등어를 좋아했습니다. 10년 동안 일주일에 4번 먹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간 섬유증을 보였습니다. 섬유증은 흉터를 의미합니다. 그의 간은 딱딱해지고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경변증으로 가는 길에 있었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초유해 씨를 제 프로토콜에 따르게 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잠시 후에 공유하겠습니다. 6개월 만에 그의 간 효소 수치가 40% 감소했습니다. 1년 만에 추적 영상 검사 결과 섬유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옆구리의 압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선을 먹지만 제 3가지 규칙을 정확히 따릅니다. 이제 생선이 지금 당신의 간을 어떻게 몰래 파괴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정보이며 모든 단어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서울의 제 병원에서 이 패턴을 처음 발견했을 때 68세의 박 여사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최근 혈액 검사는 90대의 간 효소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운동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녀에게 2주 동안 자세한 식사 일기를 쓰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저는 즉시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4번 구운 고등어를 먹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갈치조림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같은 날에 둘 다 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자신의 간에 독을 넣고 있었습니다. 특정 생선을 잘못 섭취했을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생선에는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거의 논의하지 않는 것은 특정 생선종은 지방 조직의 극도로 높은 수준의 메틸수은과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을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준비 없이 이러한 생선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이러한 화합물들이 소화 시스템을 우회하여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간은 전신의 필터입니다. 먹는 모든 것, 모든 독소, 모든 화학물질은 처리를 위해 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메틸수은이 간 세포에 들어가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을 유발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내부에서부터 간 세포를 부식시켜 조기에 노화되고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위험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 과정은 완전히 침묵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불편함도 없습니다.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피로, 피부 황달, 복부 부종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심각합니다. 예방의 골든타임이 지나간 것입니다. 가장 빠른 노화를 일으키는 생선종은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자주 먹는 것들입니다. 참치와 같은 대형 포식성 생선, 특히 회에 사용되는 부위입니다. 고온에서 구운 고등어, 황새치, 왕고등어, 옥돔. 이러한 생선들은 오래 살고 크게 자라며 이는 평생 동안 독소를 축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0이 새해 최 씨였습니다. 그는 참치회를 좋아했습니다. 15년 동안 일주일에 3번 같은 식당을 방문하여 같은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특수 스캔 기술인 탄성 촬영술을 사용하여 그의 간을 검사했을 때 그의 간 경직도는 제가 보통 진행성 간경변증 환자에게서 보는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초혜 씨는 평생 술을 한 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조리 온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2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생선을 굽거나 튀기면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고온은 생선 기름이 산화되어 지질 과산화물이라는 화합물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지질 과산화물은 간 세포에 독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포 내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는 자유 라디칼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생선 자체보다 조리 방법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찐 고등어 한 조각은 90도에서 조리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고등어를 껍질이 바삭하고 검게 탈 때까지 구우면 간 독소가 됩니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섭취한 50세 이상 성인의 간 효소 수치를 보면 실제 나이보다 35년이나 더 많은 세포 노화를 나타냈습니다. 35년입니다. 이 연구는 7년 동안 4,000명이 넘는 환자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제 생선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선에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선을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양으로 드셔야 합니다. 안전한 생선 종류는 작고 수명이 짧은 종입니다. 멸치, 정어리, 자연산 연어입니다. 이런 생선들은 수명이 짧고 먹이사슬에서 낮은 단계를 먹고 살기 때문에 독소 축적이 훨씬 적습니다. 우리 몸은 이런 생선에 들어있는 소량의 수은을 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생선을 찌세요. 육수에 데치세요. 150도 이하의 낮은 온도로 구우세요. 절대 검게 탈 때까지 굽지 마세요. 절대 튀기지 마세요. 조리 방법이 그 생선이 여러분을 치유할지 해칠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당장 석쇠를 버리세요. 저는 진심입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구운 고등어나 참치를 드셨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황금 시간 동안 간을 지키기 위한 의학적 지시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깊이 놀라게 할 세 번째 중요한 발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 노화를 수십 년 앞당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 지금 절대적인 집중력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단지 어떤 생선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어떻게 조리하고 하루 중 언제 섭취하느냐에 있습니다. 제 연구팀은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식사 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4년을 보냈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생선 섭취와 간 건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식품업계가 여러분께 듣기 원치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 특히 밤 7시 이후에 생선을 드시면 간이 제가 취약 시간대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야간 시간 동안 간은 이미 하루 동안 축적된 독소를 처리하고 자연적인 재생주기를 수행하느라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 기간에 생선으로부터 무거운 단백질 부담을 추가하면 간세포가 3배의 일을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그 결과는 간 조직을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로 노화시키는 재앙적인 세포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환자들의 상세한 식사 일기를 검토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주로 저녁 식사 때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똑같은 생선을 먹은 사람들에 비해 간 효소 수치가 극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지표에서 40% 차이가 났습니다. 시간만으로 40%입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는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조리 방법이 이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섭씨 170도 이상의 고온 조리는 유익한 오메가 지방산을 산화된 화합물로 변형시키고 간은 이것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면역 체계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 만성 염증이 조기간 노화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제게 서울에서 온 73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음주 이력이나 바이러스성 간염 병력이 없는데도 간 기능 검사에서 진행된 노화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식단을 검토했을 때 패턴이 즉시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식사 때마다 고등어를 아주 높은 온도에서 껍질이 바삭하고 검게 탈 때까지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고기 대신 생선을 선택함으로써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한 끼 한 끼 간을 중독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과 조리 방법, 단 2가지 요소만 바꾼 지 6주 만에
그녀의 간 효소 수치가 35% 감소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로 받아들였던 만성 피로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르게 적용된 기본적인 생화학이었습니다. 간을 보호하는 조리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씨 160도 이하의 온도에서 생선을 조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부드럽게 찌거나 가볍게 데치거나 저온으로 굽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튀기지 마세요. 절대 검게 탈 때까지 굽지 마세요. 절대 고온에서 직화구이하지 마세요. 이런 방법들은 노화된 간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최종 당화산물과 지질 과산화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모두가 무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양념이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조리하기 전에 최소 30분 동안 레몬즙이나 식초가 들어있는 산성용액에 생선을 재워두면 조리 과정에서 해로운 화합물 형성을 줄이는 보호막이 만들어집니다. 이 간단한 단계가 독성 화합물 형성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저녁 대신 점심에 생선 먹기, 160도 이하의 부드러운 온도로 조리하기, 먼저 산성용액에 재우기, 이 세 가지 조정만으로도 생선을 간 노화, 촉진제에서 진정한 건강식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한 습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 조언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들은 밤 8시에 구운 연어를 계속 먹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왜 점점 더 피곤해지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진짜 원인은 시간과 기술인데 나이 탓을 할 것입니다. 저는 수천 건의 간 생검 결과를 검사하고 상세한 식단 패턴과 연관시킨 사람으로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증거는 압도적이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생선이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시간을 잘못 맞추고 부적절하게 조리된 생선으로 간을 학대하면 간은 더 빨리 노화됩니다. 이것은 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런 흔한 실수들로 간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면 간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생의 창은 매년 기다릴수록 점점 더 닫힙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생선을 준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모든 환자분들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이며 이 방법으로 수많은 간을 조기 손상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여러분이 즉시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생선은 대형 포식성 어종입니다. 참치, 황새치, 왕고등어, 상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선들은 작은 생선보다 최대 40배나 높은 농도로 수은과 기타 중금속을 살에 축적합니다. 이런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간은 이러한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끼 한 끼마다 간세포를 독살하는 것입니다. 수치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참치를 드시면 간은 매달 약 300 마이크로그램의 메틸수은을 처리하게 됩니다. 간세포는 이런 독성 부하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세포들이 조기에 죽기 시작합니다. 흉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그리고 5년에서 7년 이내에 실제 나이보다 35년이나 더 늙은 사람의 간 조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제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생선을 요리하는 방법이 어떤 생선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모릅니다. 섭씨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생선을 튀기면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됩니다. 의학 용어로 우리는 이것을 AGE라고 부릅니다. 이 화합물은 간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3세의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높고 지방간 질환의 초기 징후를 보이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본인은 건강하게 먹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일주일에 5번 생선을 요리해 드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물었을 때
고등어를 바삭하고 갈색이 될 때까지 기름에 튀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삭한 식감이 제대로 익었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말씀드렸습니다. 매 식사마다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을 파괴하고 간 독소를 만들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50년 동안 어머니의 요리 방법을 따르면서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생선을 안전하게 요리하는 황금 법칙은 이것입니다. 내부 온도는 기생충과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섭씨 70도에 도달해야 하지만 외부 표면은 절대 섭씨 140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찌기, 데치기 또는 저온 굽기만이 안전한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화에서 생선을 멀리 두고 온도를 주에 깊게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만 석쇠구이가 허용됩니다. 제가 모든 환자분들에게 가르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산 연어 한 조각을 가져다가 끓는 물 위에 찜기 바구니에 놓고 완전히 덮은 다음 정확히 12분 동안 찝니다. 살이 포크로 쉽게 떨어지지만 여전히 촉촉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오메가3 지방산의 98%를 보존하면서 독성 화합물의 형성을 제거합니다. 간은 독과 싸우는 대신 실제로 이러한 영양소를 세포 복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다음 중요한 요소는 섭취량입니다. 안전한 생선을 올바르게 준비하더라도 무제한으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간은 한 번에 일정량의 단백질과 지방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성인의 최대 안전 섭취량은 조리된 생선 120g, 대략 손바닥 크기입니다. 더 크면 안 됩니다. 이보다 많이 드시면 간의 처리 능력을 압도하게 됩니다. 빈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대 2-3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매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간은 재생하고 스스로 복구하기 위해 휴식일이 필요합니다. 생선을 먹지 않는 날에는 간 기능을 지원하는 대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유기농 두부, 렌틸콩, 병가리콩, 그리고 소량의 방목 계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선과 함께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특정 채소를 함께 먹어야 합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무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생선과 함께 이것들을 먹으면 간이 남아있는 독소를 중화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 생선 식사마다 항상 이러한 채소를 최소 2컵 이상 드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간 보호를 위해 필수입니다. 이제 이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간을 구할 정확한 요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건강한 간과 하룻밤 사이에 35년 늙은 간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요리하는 온도가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이 한 가지 간단한 규칙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매 식사마다 간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섭씨 75도 이하의 온도에서 생선을 요리하면 특정 화합물이 살에 완전히 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간 노화 촉진제라고 부르는 이 화합물들은 혈류로 직접 들어가 섭취 후 몇 시간 이내에 간세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강남의 68세 박씨 할아버지에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지속적인 피로와 오른쪽 옆구리의 둔한 통증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간 효소 수치를 검사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간은 90대의 지표를 보였지만 그는 겨우 68세였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생선회를 드셨습니다. 일주일에 5번 회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생선회가 가장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선택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은 한 끼 한 끼, 세포 하나하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금 박 씨의 시간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모든 생선회 섭취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온도로 제대로 익힌 생선으로 바꾼 지 석 달 만에 그의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생물학적 간 나이는 12년이나 젊어졌습니다. 12년간의 손상이 단순히 생선을 올바르게 조리하는 것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온도는 무엇일까요? 모든 생선을 최소 섭씨 75도, 즉 화씨 167도의 내부 온도로 조리해야 합니다. 이 온도에서 유해한 화합물들이 완전히 분해됩니다. 무해해지는 것입니다. 간이 아무런 손상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선 겉면이 익어 보일 때까지만 조리하지만 속, 즉 두꺼운 중심부는 차갑게 남아 있습니다. 그 차가운 중심부가 시한폭탄입니다. 당장 식품용 온도계를 사세요. 두끼 식사값보다 저렴합니다. 생선의 가장 두꺼운 부분에 꽂으세요. 75도 이상을 가리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서야 안전합니다. 이 간단한 도구 하나가 간의 기능적 수명에 수십 년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만이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조리 방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섭씨 200도가 넘는 극도로 높은 온도에서 생선을 굽거나 튀기면 완전히 다른 독성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것을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릅니다. 간에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좁은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낮으면 노화 촉진 물질이 살아남습니다. 너무 높으면 새로운 독소를 만듭니다. 가장 안전한 조리 방법은 찜, 약한 불로 굽기, 그리고 삶기입니다. 끓는 물 위에서 두께에 따라 12분에서 15분간 생선을 찌세요. 오븐에서 섭씨 180도로 20분간 구우세요. 포크로 쉽게 부서질 때까지 담백한 국물에 삶으세요. 이러한 방법들은 살을 완전히 익히면서도 온도를 안전한 범위 내로 유지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최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1세셨고 구운 고등어를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껍질이 검게 타고 바삭해질 때까지 직화로 구우셨습니다. 탄 부분이 풍미와 영양을 더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황달과 심한 복부 부종으로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간이 염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선에 타고 그을린 부분이 수년간 그녀를 중독시켜온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엄격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굽지 말 것. 정확히 75도로 익힌 찐 생선만 일주일에 3번. 또한 매 생선 식사마다 십자화과 채소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무. 이 채소들에는 간의 해독과 회복을 돕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4개월 만에 황달이 사라졌습니다. 부종이 가라앉았습니다. 간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장비나 희귀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도계, 찜기나 오븐, 그리고 매번 생선을 제대로 조리하는 규율만 있으면 됩니다. 간은 말로 당신에게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손상을 멈춰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생선으로 저지르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간 노화를 수십 년 앞당기는 정확한 지점입니다. 저는 3,000건이 넘는 간 생검 결과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뼈속까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문제는 조리 온도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모든 것이 잘못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생선을 섭씨 180도 이상의 온도로 조리하면 살 속에서 재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간을 보호해야 할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된 지질 화합물로 변합니다. 이것들은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미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코로는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세포는 즉시 독성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다음에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산화된 화합물들은 섭취 후 40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간으로 직접 이동하여 건강한 간세포의 외막에 달라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세포입니다. 일단 붙으면 지질 과산화라는 과정을 촉발합니다. 간단히 말해 간세포를 안쪽에서부터 녹슬게 만듭니다. 마치 물속에서 금속이 녹슬듯이 말입니다. 이 세포 녹슬기는 정상 노화보다 36배 빠른 속도로 간 조직을 노화시킵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생선을 조리합니다. 센 불로 굽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오븐에서 직화로 굽습니다. 이 모든 방법이 180도를 초과합니다. 어떤 것은 220도 이상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온도에서는 더 이상 건강한 생선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위장한 간 독을 먹는 것입니다. 수치에 대해 절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조리로 구운 고등어 샘플을 검사했을 때 산화된 지질 함량이 안전 수준보다 14배나 높았습니다. 14배입니다. 잘못 조리된 고등어 한 인분은 독한 술 3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간 손상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어서 생선을 선택했습니다. 고기를 피했습니다. 영양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더 빨리 간을 손상시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실수는 재가열입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생선을 한 번 조리해서 다음날 남은 것을 드십니까? 마음속으로 손을 드세요. 이것은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합니다. 수고를 덜기 위해 한 번만 조리합니다. 하지만 생선을 재가열할 때마다 전자레인지에서도 그 독성 산화 화합물의 농도가 2배가 됩니다. 3번째 재가열할 때쯤이면 그 생선 조각에는 분해된 지방의 독성 수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급등한 환자들을 보았는데 식단을 조사해 보니 일주일에 4-45회 재가열한 생선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선 자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생선이 이런 위험에서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과도하게 조리했을 때 산화된 화합물도 가장 많이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서울 수산시장의 샘플을 분석해 봤는데 한국인들이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점점 더 많이 구매하는 양식 연어가 자연산 연어보다 불안정한 지방을 훨씬 더 많이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양식 연어를 과도하게 조리하면 산화 손상이 20% 더 심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온도계가 없는 생선 구이팬은 버리십시오. 눈먼 상태로 요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선을 절대 섭씨 160도 이상으로 조리하지 마십시오. 이 온도에서는 살이 완전히 익지만 오메가3 지방은 안정적이고 보호 기능을 유지합니다. 간단한 오븐 온도계를 사용하십시오. 어느 시장에서나 5,000원도 안 됩니다. 셋째, 조리한 생선을 절대 재가열하지 마십시오. 혼자 살아서 생선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조리하기 전에 부분으로 나누십시오. 그날 먹을 것만 조리하십시오. 생것은 따로따로 냉동하십시오. 가능하면 생선을 찌십시오. 찜은 수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100도를 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간 보호 특성을 모두 보존하면서 산화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안전한 조리법입니다.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생강과 파를 넣으십시오. 맛은 깔끔하고 식감은 부드러우며 간이 30년 동안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 생존을 위한 응급조치입니다. 내일부터 생선 조리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먹지 마십시오. 여기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내용이 앞으로 6개월 동안 간을 보호할지 파괴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행동할 황금 시간이며 이 마지막 단계들을 즉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는 50세 이상의 모든 환자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간을 조기 노화로부터 구한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1단계.
주간 식단에서 수은 함량이 높은 모든 생선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참치 스테이크, 황새치, 왕고등어는 오늘 당장 부엌에서 없애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 생선들은 메틸수은을 가장 많이 축적하는데 이것은 간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지금 냉장고에 이것들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간은 이런 조용한 살인자들로 만든 식사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수명이 짧은 작고 어린 생선만 선택하십시오. 멸치, 정어리, 미십 cm 미만의 고등어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 생선들은 위험한 수준의 독소를 축적할 만큼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쇼핑할 때 생선을 측정하십시오. 손목에서 손끝까지 손보다 길면 도로 놓으십시오. 간을 보호할 때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3단계. 생선회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신선한 회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생선회는 열분해 없이 수은을 혈류로 직접 전달합니다. 섭씨 75도에서 최소 10분간 조리하면 수은 생체 이용률이 40% 감소합니다. 찌거나 굽거나 오븐에 구우도에 완전히 익히십시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독성 노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생선을 항상 십자와가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모든 생선 식사와 함께 브로콜리, 양배추, 물을 드십시오. 이 채소들은 간의 해독 경로를 지원하고 중금속이 세포를 손상시키기 전에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보호입니다. 5단계. 모든 생선 섭취를 일주일에 최대 3끼로 제한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생선도 미량 금속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간은 노출 사이에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매일 생선을 먹고 있다면 천천히 자신을 중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이면 간이 재생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제게 온 강남의 68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90세 여성의 간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하다고 믿으며 매주 4번 참치구이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작은 고등어로 바꿨고 항상 찐 브로콜리와 함께 먹었으며 큰 포식성 어류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4개월 후 그녀의 간 효소가 62% 떨어졌습니다. 생물학적 간 나이가 17년 역행했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여줬을 때 그녀는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 이미 너무 빨리 노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주시해야 합니다. 입에서 쓴맛을 느끼며 일어난다면, 손등에 검은 반점이 나타난다면, 식사 후 비정상적으로 피곤함을 느낀다면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응급 신호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엌으로 가십시오. 소유한 모든 생선 제품을 확인하십시오. 라벨을 읽으십시오. 참치, 황새치, 상어가 들어간 것은 모두 버리십시오. 그런 다음 이 5단계를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이십시오. 휴대전화가 아니라 매일 볼 수 있는 종이에 적으십시오. 간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이지만 중독을 멈출 때만 가능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이 정보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6개월 후 더 건강한 간을 갖게 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병실에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 내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정확히 그 말을 입력하십시오. 이것은 자신과 건강한 당신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부전으로 고통받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건강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지금 당장부터 소중히 지키셔야 합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시장에서 어떤 생선을 먼저 확인하실 건가요? 요리 온도를 조절하실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간 보호 방법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생선을 자주 드시는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